원리합계 가겠습니다. 원리합계. 자, 이 원리합계라는 말 그대로 원금과 리, 이자를 더한 것. 이게 바로 원리합계예요. 자, 먼저 그 이자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있다. 100만원이 있다. 자, 이자란, 이 100만원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지폐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그러면 얘가 어제도 100만원짜리고, 오늘도 100만원짜리고, 계속 100만원짜리죠. 맞죠? 그런데 요 놈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변한대. 자, 실제로 100만원에서 얘가 99만원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적 가치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물어보는 거지. 자, 너 지금 100만원 가질래? 100년 뒤에 100억 가질래? 물어보면 다 100만원 갖는다고 하죠. 100년 뒤에 100억이 좋습니까? 와우. 그럼 문제를 바꿔 내볼게요. 200년 뒤에 1000억 줄게. 해도 여전히 200년 뒤에 1000억을 가지겠습니까? 아니죠. 살아있으면인데 유한하잖아, 우리가. 생명이.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돈의 가치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돈은 그대로이지만 이 돈의 가치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분명해. 알겠습니까? 자, 실제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통화팽창에 의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냥 심리적인 요인만 봐도 시간이 흐르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분명해요. 그렇다면 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자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이자는 은행에 돈을 맡겨야 이자가 붙냐는 거야.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데 이자는 은행에 맡겨서 주는 돈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 생기는 거야, 이자는. 자, 이게 좀 어렵죠? 요거만 이해하면 원리합계 쉬워져요. 이자는 시간이 흐르면 무조건 생겨. 은행에 넣어놓든 땅에 묻어놓든 또는 내 주머니에 넣고 들고 다니든 무조건 이자는 생깁니다. 다만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 이자를 은행에서 주죠. 가치를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 주는 게 아닙니다. 이자는 그냥 가치 유지를 해주는 거야. 하지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이자를 누가 보전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즉 내가 주머니에 돈을 넣고 다닌다는 것은 이자만큼 매일 버리고 있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결국 우리가 이자를 붙일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뭐다? 타임. 시간이 흐르면 이자가 붙는 것이다. 이해되죠? 알겠죠? 그래서 원리합계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시간의 흐름을 칸 표시를 해줘야 돼. 이해되죠?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첫 번째, 이자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생긴다. 이해되죠? 자, 두 번째, 그럼 이자를 붙이는 방법이 이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자를 붙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리법이라는 게 있고 복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달리법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현이가 아주 건실한 사채업자야. 그래서 아주 양심적이야. 이자율이 10%밖에 안 돼요. 매일 10%씩 조만간 잡혀갈 것 같은데 어쨌든 매일 10%씩 이자를 붙이는데 이 이자를 붙이다 보니까 아우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그냥 원금에만 받을게.
착하죠? 착한 사채업자. 자, 원금이 100만원 빌려주고, 진원이한테 빌려주고, 매일 10% 이자를 받아요. 그러면 첫날 이자 10만원, 둘째 날도 이자 10만원, 셋째 날도 10만원. 이렇게 붙이는 게 달리법입니다. 복리법은 뭐냐면, 은행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자에 이자를 받는 거예요. 자, 첫날은 원금이 100만원이고, 이자율 10%니까 10만원이었죠, 이자가. 근데 그 다음날은, 자, 원금과 이자를 더한 110만원의 이자를 받아. 즉, 11만원을 받는 거예요, 이자를. 또 그 다음날은, 이 누적된 이자 21만원을 포함한 121만원의 10%이는 12만 1,000원만큼의 이자를 갖는 것. 이게 바로 복리법이에요. 차이점 이해되죠? 자, 보니까 은행은 더 심하지. 그래서 재현이는 착한 사채업자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 자, 어쨌든 그렇다면 원리 합계를 S라고 했을 때 원금을 A라고 하면 이자율이 R일 때, 이때는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R이라고 한다면 1 플러스 RN, N은 이자 계산 횟수예요. 산술기하적으로 증가합니다. 달리법은. 복리법은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 이자율 더한 만큼을 N번 곱해준 것.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숫자가 팍팍 늘고 있죠. 그래서 복리법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요게 바로 원금과 이자의 합계, 원리 합계예요. 알겠어요? 자, 원금 A를 이자율 R로 복리법으로, 달리법으로 바뀌었을 때와 복리법으로 바뀌었을 때의 원금과 이자를 다 더한 원리 합계가 바로 이 S가 되는 겁니다. 이해해?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 원리 합계를 꼭 집어 물어보는 게 아니죠. 실전 문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적금. 두 번째, 할부 또는 대출 같은 개념이에요. 세 번째는 연금, 일시불.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현금 흐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먼저 이게 요체를 알아야지. 뭔지. 자, 적금은 뭐냐면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여 일정 기간이 끝난 후에 모든 적립액의 총 합계를 구하는 것. 적금이에요. 2번, 할부 또는 대출은 일단 어떤 금액을 빌려오고 나누어서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조금씩 잘라가지고. 자, 보통 원금과 이자를 균등해서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 상환, 이런 식으로 이제 갚는 문제가 나오고요. 세 번째, 연금 일시불은 미래에 내가 받을 돈인데 그거를 조금씩 쪼개서 받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 문제 푸는 방법을 한번 설명하고, 자, 각각 한 문제씩 예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이자를 붙이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을 꼭 주시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 적금을 풀 때도 이렇게 타임라인을 그려주세요. 자, 요 기간 동안 적금을 들 건데, 자, 뭐, 1월, 2월 해서 N월까지, N기까지 적금을 든다. 여러분, 적금 들 때, 자, 월 초에 낸다. 기수불이에요. 머리 숫자 써가지고. 자, A1씩 적금해서 N월 말에 탈 거예요. 그러면 1월 말에 A1 적금하고, 자, 1월 초에, 2월 초에 A1을 적금하는데 반드시 한 칸을 내려적습니다. 또 3월 초에 A1 적금해가지고 쭉 적금한 다음에 N월 말에, 자, 이걸 전부 더한 것. 요게
내가 N월 말에 탈 적금 총액이에요. 이때 합은 등비수열 이용합니다. 자, 얘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자, 할부. 대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현금으로 돈으로 빌리면 대출이고, 물건을 공짜로 사면 할부예요. 똑같이 빌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번 월 초에 라지 A 많이 빌렸어요. 그리고 이달 말부터 조금 갚아. 1월 말에 A1 갚고 2월 말에 A1 갚고 N월 말까지 A1을 갚겠죠. 그러면 쭉 해서 이 돈의 미래가치 요놈하고 내가 지금까지 갚은 돈들하고 서로 어떠면 같으면 돼요. 내가 지금 빌린 돈 또는 할부로 산 물건의 금액과 내가 앞으로 쭉 갚은 돈들의 가치가 N월 말에 딱 똑같으면 서로 상계처리라고 하는데 상계. 서로 계산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할부 또는 대출이에요. 자, 연금 일시불은 이겁니다. 내가 N월 또는 N년 동안 자, 매월에 또는 매년 말에 돈을 받을 거야. 자, A1 받고 또 A1 받고 쭉 와서 A1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만약에 한 방에 받는다면 이 얘기예요. 이걸 내가 한 번에 다 받을 거야. 원래 20년 동안 매월 말에 받는 연금이 있는데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나 지금 받고 싶어. 그럼 당연히 연금 총액에서 일부를 제하고 줘야겠죠. 왜? 현재의 돈의 가치가 더 높으니까. 미래보다. 그러면 자, 실제로는 이렇게 얘를 끌어와서 다 갔다고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앞으로 끌어오면 나누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끌어오지 않고 얘가 쭉 갔을 때의 미래 가치를 따져. 그래서 이놈하고 내가 받을 돈들의 합하고 서로 같은 만큼의 돈을 지금 받으면 돼요.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것만 다르고 푸는 방법은 완전 똑같죠. 또 1번은 여기 지금 받을 돈, 또 지금 빌린 돈 요거만 빼면 똑같죠, 완전히. 자, 세 개가 전부 다 비슷하게 풀린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세 문제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적금부터. 자, 이건 내가 만든 문제라서 계산은 끝까지 하지 않고 그냥 문제 푸는 방식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첫 번째 적금이에요. 내가 매월 초에, 월 초에 10,000원씩 적금을 합니다. 3년짜리 36개월 동안 적금을 해요. 됐죠? 그런데 이자율은 월 1%로 잡아봅시다. 상당히 고금리 적금이죠. 연 12%니까. 됐죠? 자, 그렇다면 풀 때 어떻게 한다? 타임라인을 그려줘. 이 말이죠? 네. 자, 1월, 2월, 36개월이죠. 3년짜리 36개월. 자, 시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자, 현금을, 돈이 들고 나는 걸 써줘요. 매월 초에 10,000원, 10,000원 적금했죠? 네. 또 2월 초에 10,000원. 여러분, 1월 말이나 2월 초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차이니까. 자, 3월 초에도 10,000원. 36개월 초에도 10,000원. 여러분, 적금 받는 날 돈 넣는 바보는 없죠? 그지? 월 초에 받고 36개월 말에 이때 돈을 수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10,000원은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이자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당연히 붙어야죠. 왜? 시간이 흐르면 이자가 붙는 거야. 자, 이자율 1%고 복리로 계산할 거예요. 우리 원리합계 공식 뭐였죠? A의 1 플러스 R의 N승이었죠. 복리법. 원금은 10,000원. 1% 0.01. 그러면 1 곱하기 1.01의 1승이에요. 2월 말에 1 곱하기 1.01의 2승이야. 1월 말에 1승. 2월 말에 2승. 36개월 말에 36승. 이해되죠?
이놈아는 이자가 붙죠? 근데 이자가 지수가 하나 작으니까 1 곱하기 1.01에 35승. 자, 이것은 이자부터 안 붙어. 왜? 붙어요. 한 칸 가면 붙죠? 네. 이 칸을 이동할 때 붙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1.0이 1승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가 받을 돈들이야. 3년 뒤에. 그래서 우리가 받을 돈을 S라고 한다면, 자, 이걸 더할 건데 등비 수열을 이루죠? 초항은 1.01에 1승이고 공비도 1.01이죠. 그러면 항수 몇 개니? 1승에서 36승이면 36개죠? 맞죠? 우리 무조건 항의 개수로 푼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비가 1.01 빼기 1에 초항 1.01이고 1.01에 36승 마이너스 1. 자, 이게 36개월 뒤에 만원씩 원리 1%로 적립했을 때의 적금 총액이에요. 1.01에 36승이 얼마인지는 문제에 주어질 겁니다. 풀 수 있겠어요? 연습 한번 더 합시다. 자, 이번엔 할부로 한번 차량을 구매를 해보자. 자, 우리가 3천만원짜리 차를 36개월 할부로 구매를 할 거예요. 3천만원 36개월이면은 100만원 좀 안 되는 돈을 매일 부어야겠죠, 매달. 근데 이자율이 얘도 원리 1%로 상당히 고금리죠. 아마 100만원이 계산하면 넘을 수도 있어요. 자, 월 1%로 3년짜리 복리 계산이 되는 자, 차량 구매. 대출 받은 거랑 똑같습니다. 3천만원. 반드시 필요하죠? 자, 1월, 2월 해서 36개월 동안 갚으면 내 차가 되는 거야. 그럼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되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현금 흐름을 적어보면 첫 달에 3천만 원을 빌린 거죠. 네. 그리고 당장 선금을 줄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그 매달 말에 돈을 낸다라고 치니까 이때 A1을 돈을 내라. 2월 말에도 돈 내야죠. 빼먹으면 연체되니까 35개월 말에도 붙고 36개월 말까지 돈을 내면 끝나는 거죠. 네. 자, 이거 이자 붙죠? 3,000 곱하기 1.01의 1승. 됐어요? 자, 쭉 여긴 3,000 곱하기 1.01의 2승. 됐어? 쭉 가서 3,000 곱하기 1.01의 몇 승이에요? 36승이죠. 1월 말에 1승, 2월 말에 2승, 36개월 말에 36승. 자, 이것은 A 곱하기 1.01의 1승이 하나 적네. A 곱하기 1.01의 1승이야. 35승이죠? 하나 적으니까. 자, 이거 이자 붙습니까? 안 붙죠? 칸칸 가야 붙는다니까요. 그러면 이 돈은 내가 빌린 돈의 36개월 뒤에 미래가치. 이 돈들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갚은 돈들의 미래가치. 맞아? 두 개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3,000 곱하기 1.01의 36승이 요거 합하고 같아야 돼요. 초항이 A. 공비가 1.01. 자, 항수 몇 개예요? 36개입니다. 왜? 0승부터니까 36개야.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 R-1의 초항은 A고 1.01에 36승입니다. 해서 A 구하면 됩니다. 자, 대출 받은 거예요. 알겠죠? 자, 계산하지 않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연금 일시불로 가볼게요. 자, 내가 매달 자, 100만원씩 연금을 받아요. 20년 동안 받습니다. 10년 동안. 근데 이자율 연리 매달이죠? 원리 1%로 할게요. 그러면 원리 1%로 복리 계산을 해서 내가 지금 한 방에 받으면 얼마를 받을까? 여러분 100만원씩 1년이면 1200만원, 10년이면 1억 2천, 20년이면 2억 4천만원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만약에 받으면 얼마 정도 될까?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자, 1년
2년 해서 20년까지. 이번엔 한 칸이 1년이죠? 내가 지금 몇 달이라고 했네요. 그죠? 매년으로 바꿀게요. 매년 100만원씩 받는다고 합시다. 계산상. 그러면 20년 동안 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매년 말에 100만원 받았죠? 또 2년 말에도 100만원 받죠? 19년 말에도 100만원을 받고 20년 말까지 100만원씩 받을 거야. 됐니? 네. 자, 그런데 요거를 지금 내가 한 방에 땡겨 받는다면 얼마쯤 되니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한 방에 땡겨 받는다면 그렇다면 자, 실제 땡겨와야 되는데 안 된다고 했죠. 계산이. 그래서 이쪽으로 미래 가치로 볼 거예요. 자, 1년 지나면 100 곱하기 1.01의 1승이야. 2월 말에 1승이면 20년 말에는 19승이 돼야 맞죠? 자, 이놈은 18승이 될 거예요. 얘는 한 판 더 갔으니까 1.01에 20승이겠죠. 그러면 여기 내가 앞으로 받을 연금들의 총합이 내가 지금 받은 돈하고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 곱하기 1.01에 20승이 뭐랑 같아야 돼요? 요거 합. 초항 100. 공비 1.01. 항수 몇 개입니까? 0승부터니까 20개. 그래서 1.01 마이너스 1에 초항은 100, 1.01에 20승 마이너스. 자, 이 A 값을 구하면 이 A가 바로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내가 연금을 일시불로 받으려면 이자가 낮을 때, 기준 이자가 낮을 때 받으면 겁나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자율 높을 때 받으려면 보니까 얼마 안 돼 돈이. 그럴 땐 연금으로 받아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원리합계 관련된 문제 유형 3가지를 봤어요.